1990년대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방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요미스테리 극장. 이 프로그램에는 온갖 괴담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사람들을 가장 소름돋게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심령사진이었죠. 사진 속 평범한 장면 뒤에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형상, 망자의 얼굴이 찍힌 듯한 흔적. 오늘은 이 기묘한 심령사진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형태로 유포되었는지 그 족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90년대 한국에서 심령사진은 TV와 잡지를 통해 대중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특히 토요미스테리 극장은 일본 학교에서 찍힌 졸업사진에 나타난 소녀의 얼굴,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선 사람의 형상처럼 구체적인 사례들을 방송했죠. 당시 VCR 화면에 비친 흐릿한 얼굴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방송이 끝난 다음 날이면 전국 학교에서 심령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따라 찍기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런 유령이 찍힌 사진의 유행은 한국 고유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심령사진의 문화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가장 유명한 심령사진을 꼽으려 한다면 메리 토드 링컨과 아브라함 링컨이 함께 찍힌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860년대 미국 보스턴, 사진사 윌리엄 멈러가 초상사진을 찍었는데 현상된 사진 속에는 죽은 사촌의 형상이 희미하게 겹쳐져 있던 것입니다. 당시 사진술은 막 퍼지던 새로운 기술이었고 사람들은 사진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 사진은 곧 죽은 자가 포착된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멈러는 기민하게 이를 사업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이 몰려와 영혼과 함께 찍힌 사진을 요구했죠. 심지어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까지 그의 스튜디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암살당한 남편 아브라함 링컨의 영혼을 볼 수 있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심령사진에 표현된 유령의 형태, 어딘가 낯익습니다. 바로 기독교 미술에 그려진 망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요. 서양에서 형성된 유령의 개념은 오랫동안 기독교 사상 아래에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성직자들이 다양한 영의 목격담을 기록한 영계기에는 영혼에 대한 기술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때 영혼에 대한 기술은 신의 존재와 기적을 증명하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기독교 교리의 보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심령 자체에 대한 가치는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과학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한편에서는 신의 영성은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동으로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며 신이나 영혼과의 개인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심령주의, 즉 스피리추얼리즘이 탄생했습니다. 심령사진은 이런 배경에서 생겨났고 그 모습은 서양의 뿌리 깊게 박혀있던 기독교 미술의 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이나 안개같이 희미한 물질에 둘러싸인 유령의 모습은 기독교 미술에 그려진 성인과 천사 등을 표현할 때 일반적인 인간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장치였습니다. 그 외에도 1870년대의 심령사진에는 수의와 같은 흰옷을 두른 유령의 모습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낭만주의 이후의 미술에 그려진 유령의 전형적인 상과 같습니다. 아리따운 소녀 앞에 요정이 날아다니는 모습처럼 꼭 유령이 아니어도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환상적인 존재를 함께 담아내기도 했죠. 멈러의 심령사진이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한 어머니, 남편을 잊고 홀로 남은 아내, 그들의 절실한 바람은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심령사진의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당시의 심령사진을 재현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사진들을 이중 노출 기법, 즉 하나의 필름에 두 번 빛을 겹쳐 노출시켜 만든 일종의 사진 트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과 신비가 만나는 지점으로 받아들였으며 심령사진은 비록 과학적으로 의심스러운 결과물이었지만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이후 심령사진은 대서양을 건너 일본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은 서양의 과학과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던 시기였고 사진술 역시 막 퍼지던 신문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일본인들은 곧 영혼도 사진에 찍힌다라는 발상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심령사진은 1879년 가나요미 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미타 야이치라는 사진가가 어떤 절에 주지를 찍은 사진인데 그 위에 여성의 영혼이 함께 찍힌 것입니다. 주지가 간병하지 않아 원한을 품고 죽어 나타난 아내의 영이다. 주지가 장례를 치러준 여성의 영이다. 처럼
이 여성의 정체를 둘러싸고 많은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카더라 통신에서는 이 사진을 본 주지는 충격으로 세상을 떴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며 카메라가 대중에 보급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심령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존재하지 않을 사람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있을 수 없는 장소에 등장하는 얼굴, 반투명한 인간이 함께 찍힌 사진 등 자세히 보면 몇 가지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죠. 현대에 들어서는 후지 텔레비 프로그램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처럼 심령사진을 시청자들과 함께 보고 심령 전문가가 이를 분석하는 코너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 시기의 심령사진은 거의 완전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심령사진의 진위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여전히 오싹한 기분을 즐겼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영혼을 사진에 찍힌다는 발상을 바탕으로 공포게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테크모에서 만든 호러게임 0제로 시리즈는 바로 이런 심령사진 전통을 게임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킨 사례입니다. 게임 속 주인공들은 사형기라 불리는 특수한 카메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을 찍어 퇴치해 나갑니다. 이 사형기를 통해서 유령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심령사진의 개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유령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곁에 있는 존재라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과학적 장치로 여겨졌던 것이고, 영재로는 이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플레이어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에만 유령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이미 친숙했던 심령사진의 경험을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심령사진 속 영혼은 모두 약속한 것처럼 반투명하거나 희미하게, 때로는 안개처럼 표현되고는 했습니다. 마치 유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이며 살아있는 자가 육신을 가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점을 어필하듯이 말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9세기 미국의 전쟁터에서 20세기 일본의 대중문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살아 숨쉬며 오늘날까지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심령사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묘미냠냠이었습니다.